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급 영어 12주차 강의 최선영 교수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 교재 유닛 11이죠. 네, 11과에 있는 Present Perfect, 현재 완료라는 타이틀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03페이지부터 해당 내용이 나오니까요. 참조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완료 내용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교재 103페이지에 있는 문법 포커스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문법 용어가 현재 완료 시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현재 완료 시제는 사실 한국어에는 활용이 잘 되지 않는 시제이기 때문에 한국인 학생들이 이 현재 완료를 공부할 때 다소 모호하기도 하고 또 어렵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현재 완료 같은 경우는 뭐 어떠어떠 하다라는 그런 단편적인 정의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각도로 접근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재 완료에 대한 학습을 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도록 노력하시고요. 또 언어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완료 시제부터 내용을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현재 완료 시제를 오늘 살펴볼 텐데요. 학생 여러분 한번 우리 내용 들어가기 전에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일이 현재에 완료가 됐다라는 거는요. 그 일이 현재 일어났다는 얘기겠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일어났다는 얘기겠습니까? 여기 예를 들면 여기 과거가 있고요. 여기 이제 현재라는 이런 뭐 그래프라 그럴까 선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거에서부터 현재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럼 현재에 뭔가가 완료가 됐다라는 거는 그 일의 시작점이 그렇습니다. 이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반증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학생들이 학습을 할 때 현재 완료할 때 현재라는 말에만 너무 혼동을 하시면 안 되겠고요. 현재 완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일의 시작점은 이미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들을 표현할 때 쓰는 동사 시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그 과거 일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거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어떤 과거의 어떤 행위, 동작을 표현할 때 쓰는 동사 시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재에 문법적인 원론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자, 순차적으로 읽어가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나타낸다. 과거의 경험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좀 쉬운 말로 얘기를 하면 어떤 그 동사를 의미하냐면 뭐뭐 한 적이 있다를 표현할 때 쓰는 동사라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한 시점에서 뭐뭐를 한 적이 있다. 그죠? 경험이잖아요. 그죠? 뭐뭐 한 적이 있다. 뭐뭐 한 적이 있다. 아이고, 마우스를 쓰다 보니까 좀 힘듭니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뭐뭐 한 적이 있다. 혹은 과거의 경험이라는 거는 어쨌든지 간에 과거에 그 행위를 한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뭐를 했었다 혹은 뭐뭐를 했다라는 표현으로도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뭔가를 했었다 혹은 뭔가를 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싶을 때 쓰는 동사다. 뭔가를 했다. 그래서 뭐뭐 한 적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쓰는 동사. 혹은 또 어떨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냐면 자, 두 번째로 보면은 어떤 행동이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시작이 되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일이 현재까지 쭉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도 이 현재 시제를 쓰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말로 어떤 그 해석에 준하는 내용들이냐면 쭉 뭐뭐 해오고 있다를 표현하고 싶을 때도 쓰는 거예요. 뭔가를 쭉 해오고 있다. 뭔가를 해오고 있다.
그래서 그 현재 완료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분류로 이제 우리 교재에서 나누고 있는데 1차 시에는 이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거나에 해당되는 표현, 이거를 문법서에서는 대부분 경험적인 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어가 과거에 뭐뭐 한 적이 있다, 주어가 과거에 뭔가를 했었다를 표현하는 현재 완료 용법을 1차 시에 배워볼 것이고요. 2차 시에는 뭐뭐 쭉 해오고 있다. 이것을 계속적인 용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2차 시에는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완료 시제는 이렇게 과거에 어떤 경험, 뭐뭐 한 적이 있다, 뭐뭐 했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거나 뭔가를 쭉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이 된다면 모양은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양은 두 단어가 필요한데요. have 플러스 동사의 과거 분사형. 동사 과거를 우리가 흔히 past participle이라고 해서 pp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모양을 취하거나 아니면 3인칭 단수일 때는 has 플러스 pp 형태 이렇게 취합니다. has는 방금 주어가 어떤 경우라고 그랬죠? 3인칭이면서 단수인 경우. 이 경우에만 has를 쓰고 그 이외에는 모두 다 have 플러스 동사의 과거 분사형을 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단어가 두 단어로 이어진다 그죠? 동사가 두 단어로 이제 포맷이 만들어져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현재 분사 형태가 have 플러스 pp 형태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물론 3인칭일 때는 이게 이제 has가 되겠지만요. 여기 이제 3인칭 단수일 때는 has가 되지만, 자, 이런 모양이라면 이 pp 형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영어에서 동사의 이런 pp 형태인 과거 분사형에 대한 얘기가 두 가지로 나눠서 나옵니다. 보통 규칙으로 움직이는 규칙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는 과거형이나 이런 과거 분사형이 모두 동일한데요. 특히 ed 형태로 끝나는 형태들을 우리가 규칙형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d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미 e로 끝나는 그 스펠링을 지닌 단어에는 이미 e가 있으니까 d만 붙이면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d만 붙이고 규칙 형태는 ed로 끝납니다. 예를 들면 finish 다음에 ed 보이죠? 그 stop 다음에 ed 보이죠? 특히 stop처럼 이름절의 모음일 때는 이 자음을 한 번 더 더블로 적어준다는 예외는 그 법칙은 있습니다만 ed인 것만큼 분명하고요. The vegetate 그리고 opened 그리고 played 그 leave 같은 경우는 e로 이미 끝나니까 d만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규칙으로 움직이는 과거 분사 형태들을 1번으로 살펴봤고요. 아니 불자를 써서 불규칙 동사 같은 경우는 이게 변화의 규칙이 없어서 암기를 통해서 외우는 방법 위에는 뭐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요. 과거형이나 과거 분사 형태가 이렇게 어떤 규칙이 없이 움직이는 그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이런 불규칙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들의 표가 나오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분류표에는 동사의 원형, 그리고 그 동사 원형의 과거형,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과거 분사 형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봤음직한 불규칙 분류표일 겁니다. 대학 과정에서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집중해서 한번 봐주십시오.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줄에서 16번째 줄까지 여기 두 개의 파트로 나눠주니까 총 32개의 동사가 나와 있는데요. 모두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정지 버튼을 누르고 한번 눈으로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수업 시간에는 대표적으로 여기 네 번째 라인, 그리고 여기 8번째 라인, 그리고 맨 마지막 16번째 라인을 대표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면 buy, 사다라는 동사의 과거 형태는 bought, bought. ed 형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운전하다는 동사 drive는 drove, driven. 이런 식으로 규칙이 없이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소유 동사 대표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have 동사는 had, had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오른쪽 편으로 가보면은요, raid, 읽다라는 동사는요, 재밌게도 과거 형태도, 그리고 과거 분사 형태도 스펠링은 동일한데요. 발음 기호가 달라지죠. read로 읽히던 동사 원형이 과거형이 됐을 때는 read라고 해서 이 발음이 납니다. read. 그리고 과거 분사형도 마찬가지로 read 발음이 나요. 자, 이 부분은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라인 하면은 see, 보다. 과거 형태는 saw, 보았다. 그리고 과거 분사 형태는 또 여전히 전혀 ed 형태와는 상관없는 seen이라는 표현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 자, 그리고 마지막은 win, 이기다, won, won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불규칙 동사의 과거, 특히 과거 분사 형태는 이번 과의 포커스 중에 하나니까 반드시 눈여겨서 한번 봐주시기 바래요. 네, 자, 그럼 이번의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현재 완료 시제의 경험적 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앞 페이지에서 현재 완료 1차 시 수업에서는 이 경험적 용법을 배우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의 상세 표현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 경험한 적이 있는 사실을 나타낼 때 쓰이며 흔히 before, often, never, once, twice 등의 표현과 함께 사용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완료는 좀 전에도 표현했다시피 어떤 경험적인 용법으로 쓸 때는 뭐뭐 한 적이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혹은 과거에 뭔가를 했었다라는 표현으로도 활용된다고 했는데 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traveled around many countries before. 나는 예전에 많은 나라들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주어 다음에 have 플러스 pp 동사 형태가 나올 때 have가 나온 이유는 3인칭 단수가 아니기 때문에 have를 쓰죠. 그리고 travel이란 단어는 ed형이 붙는 교칙형 변화를 보이는 동사예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행을 했었습니다. 라는 과거에 어떤 시점이 있었던 일들을 표현할 때 현재 완료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하단 부분에 긍정문과 부정문을 만드는 법을 연속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완료 시제의 긍정문과 또 부정문, 반대의 뜻을 지닌 부정문의 어순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침표로 끝나는 문장들을 평서문이라고 하는데요. 평서문은 무조건 첫 단어가 그렇죠. subject, 주어로 시작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 우리가 흔히 s라고 표기하는 주어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have나 has, 제 대표적으로 have로 하겠습니다. have 플러스 pp, 과거 분사형. 이 두 단어가 동사 verb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주어가 4개가 제시되었는데 대표적으로 1인칭 I를 픽업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본다면 I have driven a Ferrari before 라는 문장입니다. 나는 예전에 페라리를 몰아본 적이 있다. 운전해 본 적이 있다. 아시겠죠? 주어 다음에 동사는 have 플러스 pp 형태. drive의 과거 분사 형태가 driven이죠. 아까 분류표에서 한번 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적어 필요하다면 뭐 페라리를 몰아본 적이 있다 해서 object 이제 동사 다음에 오고요. 그다음 필요한 뭐 부사 등은 여기 마무리 차원 그 문미에 써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평서문, 긍정문 평서문에 부정문을 쓸 때는 어디에 부정어가 들어가느냐면 바로 have 플러스 pp형 사이에 부정어가 들어갑니다. 자, 부정어를 넣어서 부정문을 한번 만들어 보죠. I have not driven a Ferrari before. 나는 예전에 페라리를 몰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have 플러스 pp 사이에 부정어가 들어간다라는 거, 이 어순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어가 3개가 주어졌는데 이 중에서 he를 대표적으로 픽업해서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He has tried an Indian food before. 그는 예전에 인도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다.
try는 시도하다, 음식을 시도했다는 건 이제 먹어본 적이 있다인데요. 부정문을 만들 때 부정어 이제 never가 나옵니다. never는 사실 not보다는 조금 더 강한 부정을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부정문을 만들어 보면 He has never tried any Indian food before. 그는 예전에 인도 음식을 결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전히 have plus pp 사이에 부정어 never가 들어간다라는 거, 이 위치라고 할 수 있죠. 어순, 문장의 순서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exercise 할 때도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평서문의 긍정문과 부정문을 살펴봤다면 우리가 의문문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의문문은 이렇게 question 마크로 끝나는 문장들을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자, 어순을 볼게요. 의문문일 때는 이 주어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이 주어를 기준으로 have 플러스 pp가 이렇게 분리됩니다. 여기 have는 has 보이죠? 그리고 past participle 해서 이게 과거 분사 PP예요. 그래서 주어 앞뒤에 have 플러스 pp가 오고요. 여기 ever이라는 부사가 들어가면 뭐뭐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강조를 하고 싶을 때 쓰는데요. 자, 그럼 문장 중에서 여기 주어 you를 대표적으로 픽업해서 문장 만들어 볼게요. Have you ever lived in other countries? Other countries 하면 다른 나라죠. 그래서 당신은 다른 나라에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예문에서는 이 모두 다 3인칭 단수입니다. 그죠? 3인칭 단수일 때는 위에서 보는 것처럼 has를 쓴다고 좀 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문문에도 has he ever skied before? 그는 예전에 스키를 탄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어요. 참고로 이 스키는 명사로 스포츠 이름도 되지만 지금처럼 동사로 사용되어서 스키를 타다라는 동사로도 사용되는데 여기 ed 형태가 붙은 것은 규칙형 동사의 과거 분사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짧게 어떻게 대답할 수 있냐면 have you로 물어봤을 때는 네, 저는 그렇습니다 할 때는 yes, I have 이렇게 축약해서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sure answer 아주 축약해서 간단하게 대답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문으로 살펴봤던 것처럼 ha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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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뭔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했는데 그가 뭔가를 한 적이 없다고 할 때 스키를 탄 적이 없다 할 때는 no, he has not 이라고 하거나 has not의 축약형이 hasn't죠. 그래서 no, he hasn't 이라고 간단하게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have라는 거는 have 플러스 pp를 의미하는 그 have가 되겠습니다. 축약을 해서 뒤에 pp 형태를 따로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그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의 어순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럼 이 내용에 해당되는 exercise 연습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교재의 exercise B번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영어 지시문을 보면 complete the sentences using present perfect tense of the verbs give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진 동사의 현재 완료 형태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1번에서 4번까지 우리 주어진 동사를 가지고 현재 완료형을 영어 지시문처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travel, 여행하다라는 동사인데요. 이제 어떤 표현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현재 완료형은 have 플러스 pp 형태죠. 그래서 여기 have 그리고 pp 형태 사이에 never 이라는 부정어가 들어갔고 travel 같은 경우는 규칙 변화를 하는 동사다 보니까 어미 형태의 그렇죠. ed만 붙으면 되겠습니다. 이 travel은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I have never traveled to other countries. 나는 다른 나라를 여행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이 never 자리에 not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not보다 이렇게 never가 들어가면 좀 더 부정의 뜻을 강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코 뭐 해본 적이 없다. 한 번도 뭐뭐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해서 좀 더 강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자, 그럼 number 1 이렇게 풀어봤고요. 자, number 2. 뭔가를 가지다라는 뜻의 have 동사를 적절하게 또 형태로 만들어 봅시다. 주어가 I니까 뭐가 들어갈까요? have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have는 불규칙 동사 중에 하나여서 분류표에 나왔어요. 그래서 과거 분사 형태는 had. 그렇죠. had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I have had broken her once. 저는 예전에 시련의 상처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사실 이 표현은 직독직해를 바로 해버리면 나는 가진 적이 있다. 뭐를 가진 적이 있냐면 broken heart 이러면 상처받은 마음 이런 의미잖아요. 부서진 마음 이런 뜻이라서 그 상심, 특히 시련으로 인한 아픔이나 상심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련의 아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의 아픔을 had, 가진 적이 있으니까 겪은 적이 있습니다라는 영어식의 표현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넘버 2 내용 봤고요. 넘버 3. 자, read 하면 읽다라는 동사. 그러면 I니까 I have. 스펠링은 동일합니다. R-E-A-D.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발음의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했죠. read가 과거나 과거 분사형이 됐을 때 어떻게 발음이 된다고 했죠? 그렇죠. read로 발음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펠링은 동일한데 발음만 달라지는 그런 재미있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I have read Othello twice. 나는 오텔로라는 작품을 2번 읽은 적이 있다. 자, 그럼 넘버 4 마지막 smoke, 흡연하다, 담배를 피다라는 것인데 자, 주어가 3인칭 단수입니다. 주의를 해야 되겠죠. 뭐가 들어갑니까? 그렇죠. has, H-A-S. 그리고 이 사이에 never라는 부정어 1번과 마찬가지로 들어갔고요. smoke이라는 단어는 규칙 형태라서 이미 이로 끝나죠. 뭐만 붙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d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moke이라는 단어 끝에 d만 붙여서 She has never smoked before. 그녀는 예전에 흡연을 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 2, 3은 모두 have 플러스 pp 형태를 썼지만 이 3인칭 단수였던 4번 같은 경우는 has를 쓴다라는 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어요. 자, exercise C 영어 지시문 보겠습니다. Make sentences using the words given. Use present perfect tense only for all sentences 라고 되어 있네요.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드시오. 모든 문장에 현재 완료형만을 사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 2, 3번의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이제 빈도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자, 현재 완료 형태를 사용을 해서 알맞게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일단 주어가 배치돼야 되니까 I가 오겠죠. 그러면 잃어버리다라는 lose 동사를 이제 2단어로 현재 완료형 한번 만들어 볼까요?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have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lose의 pp 형태는 los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 have lost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그 다음 부분 목적어는 그대로 연결이 되면 되겠죠. My wallet 그리고 twice. 그래서 문장을 완성해 본다면 I have lost my wallet twice. 나는 내 지갑을 2번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현재 완료 형태를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러면 넘버 2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어는 우리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럼 we까지 적고요. 그럼 현재 완료형 C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have. 그리고 C의 과거 분사 형태는 아까 분류표 나왔었죠? seen이었습니다. seen, S-E-E-N. 그래서 이 2단어가 동사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남아있는 이 목적어 그대로 사용해 주면 되겠죠. That movie 그리고 3 times, 3번이라는 표현도 마지막 문미에 장식을 해주고요. 자, 그럼 문장 전체 보면은 We have seen that movie 3 times. 우리는 그 영화를 3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넘버 3로 한번 가보죠. 주어는 그대로 Mr. Smith이 오겠어요. 그죠? 여기 밑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Mr. Smith. 그대로 이제 주어 오겠고. 그러면 have 플러스 pp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3인칭 단수니까. 그렇죠. has가 오게 되겠다. 그죠? 그리고 여기 부정어 never가 나왔으니까 요 사이에 never 들어가겠어요. 그죠? 그러면 try의 과거 분사 형태는 tr.
자, 그 다음에 이 y는 i로 변형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ed가 붙게 돼요. 그래서 이제 동사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목적으로 Korean food가 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Mr. Smith has never tried Korean food. 이러면 스미스 씨는 한국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try 다음에 어떤 그 음식이 오게 되면은 그 음식을 시도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건 먹은 적이 없다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제시된 이 동사들을 가지고 현재 완료형으로 고쳐보았습니다.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자, exercise D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find mistakes in the sentences and correct them. Only use present perfect tense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장에서 mistake, 잘못된 부분을 찾고 correct them, 수정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오로지 현재 완료 시제만을 사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을 보면서 어디가 조금 어색한지 한번 살펴보죠. I have never been to Ital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부분 보이죠? 어디로 고칠까요? 그렇죠. 여기 B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죠? 왜 주어 I 다음에 have 플러스 PP 형태 사이에 부정어가 들어간 그 문장인데요. be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는 been이 되겠습니다. been. 그래서 올바른 문장은 I have never been to Italy. 나는 이탈리아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어요. 그죠? B가 잘못된 부분. 자, 그러면 넘버 2도 읽고 이상한 부분 찾아봅시다. Had Susan and Rick ever been to Guam before? 자, 어디가 이상합니까? 그렇죠. has 부분이 이상하죠. 왜? Susan and Rick이라는 건 두 사람이니까 복수입니다. 그런데 has는 단수형일 때, 특히 3인칭 단수형일 때 쓰는 표현이죠. 그렇다면 올바른 형태로 바꿔본다면 그렇습니다. 복수 형태에는 have를 써야 되겠죠. 3인칭 단수는 have를 씁니다. 그래서 have Susan and Rick ever been to Guam before? 수순과 Rick은 예전에 괌으로 간 적이 있습니까? 라는 문장. 그래서 have 플러스 pp는 been이고 ever는 강조를 하기 위한 부사였습니다. 아까 그 문법 포커스에 나왔던 예제와 동일한 문장 구조입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number 3. My sister have not been drunk before. 이상한 부분이 보이죠? have 플러스 pp 형태의 be가 있습니다. 그럼 been으로 바꿔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My sister have not been drunk before. 내 여동생은 예전에 취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been 과거 분사 형태는 현재 완료 시제 형태의 수동태가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 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pp 형태는 been을 쓴다라는 거, 그리고 have 플러스 pp 사이에 부정어 not이 들어간다라는 거. 여기 never 들어가는 거랑 같은 구조예요. 그죠? 이런 어순들도 함께 살펴보십시오. 네, 자, 현재 완료 시제가 대화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103페이지의 다이얼로그를 1회 들어보겠습니다. Unit 11, Present Perfect. Part 1. Have you ever been to the new Disneyland? Excuse me, could you help me? I want to buy a ticket from this machine. I'll certainly help you. Press this button and... There you go. Thank you very much. By the way, you speak English very well. Have you lived in any English-speaking countries? Yes, I've lived in Hong Kong before. Oh, I see. Have you ever been to the new Disneyland in Hong Kong? No, I haven't. 네, 대화문 잘 들어보셨습니까? 두 사람의 대화를 보니까 이 남자분은 stranger, 낯선 사람이나 처음 본 사람인 이 stranger, 그리고 여자분 이름은 크리스털입니다. 자, 이 두 사람에 대한인데요. 이때 stranger가 일단 여자분 크리스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Excuse me,
실례합니다. Could you help me? 저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왜? I want to buy a ticket from this machine. this machine 하면 이 기계죠. 이 기계에서 제가 티켓을 좀 사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자, 그러자 크리스털이 I will certainly help you.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Press this button in. 이 버튼을 누르시고요. There you go.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물건 같은 거 건네면서 여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자 Thank you very much. 대단히 감사합니다. By the way, you speak English very well. 그런데 영어를 매우 잘 구사하시네요. 영어를 매우 잘하시네요. Have you lived in any English-speaking countries? English-speaking countries 하면은 영어 사용 국가인데요. 혹시 영어 사용 국가에서 Have you lived? 살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배웠던 그 현재 완료 시점인데요. 이렇게 주어를 중앙으로 해서 have plus pp가 나왔다. 그렇죠? 특히 살다라는 동사 live는 규칙형으로 움직이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미 2로 끝났으니까 D만 첨가해 주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have you lived 다다다 하면 다다다에 산 적이 있나요? 자, 그죠? 크리스털이 Yes, I've lived in Hong Kong before. 제가 예전에 홍콩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have lived를 이렇게 축약 형태로 보다시피 apostrophe V로 이렇게 축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에 예전에 산 적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Oh, I see. 그렇군요. Have you ever been to the New Disneyland in Hong Kong? 혹시 홍콩에 있는 새 뉴질랜드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So, have you ever been to 장소가 나오면 당신은 어디로 가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특히 이 been이란 단어는 결국은 원형이 be인데요. 비동사는 뭐뭐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디에 있다 없다라는 존재의 be를 기본적으로 또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례가 있죠. 그래서 직역하면 어디에 있었던 적이 있느냐니까 가본 적이 있었습니까? 라는 관용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 포맷을 지니면서 Have you ever been to 다다다 다다다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묻자 여기 뉴질랜드에 가본 적이 있느냐고 했을 때 No, I haven't. 아니요, 가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참고로 have plus pp 형태의 축약 단답형으로 아까 sure answers 부분 봤었는데요. not을 따로 이렇게 대답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붙여서 haven't 라고 축약형으로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 여러분 1차 시에는 현재 완료 시제의 용법 중에서 과거에 뭐뭐를 한 적이 있다라는 경험적 용법을 배웠습니다. 자, 2차 시에는 계속적 용법에 대한 현재 완료 시제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1차 시 수업 경청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